퇴진 압박을 받아온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이 중앙종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총무원장 불신임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은 조계종단이 안정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전국의 교수불자들이 조계종 사태 해법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의 사회 적응을 돕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됩니다. 고려대와 일본 와세다대 불자교회가 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그동안 퇴진 압박을 받아온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이 중앙종회에서 결국 가결됐습니다. 설정 스님은 오는 22일 원로회의에서 불신임안을 최종 인준하면 총무원장직을 잃게 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행정수반인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탄핵했습니다. 제적위원 75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된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건에 대해 71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결과 찬성 56표, 반대 14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 이를 가결시켰습니다.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에 앞서 중앙종회 의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 혼란 상황에 중앙종회도 책임이 있다고 참회의 뜻을 전하며 불가피하게 불신임안이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의 혼란한 상황을 중앙종회가 앞장서 해결해 나가자는 여러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으며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스님들도 이에 공감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결은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50표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상황에서 당초 예상을 웃도는 결과입니다. 결국 종정교실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와 중앙종회 의장단 등이 사실상 총무원장의 즉각 사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고 중앙종회도 이를 지지한 겁니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성립되지만 종정 교시가 나온 만큼 오는 22일에 열리는 원로회의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로써 조계종은 23일 전국 승려대회가 남았지만 사실상 차기 총무원장 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앙종회는 종정교시 봉대와 함께 종원 질서를 파괴하는 승려대회를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종단의 변화가 종원종법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계종은 총무원장 선거와 중앙종회위원 총선거 등이 남았고 신임 총무원장 선출 이후에도 종단 안정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종단 사상 첫 총무원장 불신임 가결이 남긴 종단적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종단개혁 과제들을 제도권에서 어떻게 수렴할지도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조계종의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종회에서 통과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조계종, 앞으로 종단 안정을 위한 해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안에 찬성한 56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결과였다는 분석입니다. 전체 종회의원 가운데 75%가 설정 스님에 대해 총무원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10표를 갖고 있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 비군이 종회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종회의 최대 정책 모임인 불교광장 소속 의원은 모두 47명. 이 가운데 총무원장 불신임안 제출에 동의한 종회의원은 43명으로 이른바 여권표만으로 불신임안을 가결시키기엔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총무원장에 취임한 지 1년도 채 안 된 설정 스님이 탄핵 위기까지 몰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론 정치력과 지도력의 부재가 우선 꼽힙니다. 은차자 등의 범죄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의혹을 발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지금의 종단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또 사퇴 일정을 오는 12월 31일로 번복한 것도 종단 내부에서 거부감을 불러왔고
명예로운 퇴진을 권유한 종정 스님의 교시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탄핵 위기를 불러왔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최고 의결권을 가진 원로회의에 불신임한 인준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종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원로에서는 또 종정 스님의 또 교시도 있고 하셔서 원로의 인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종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불신임안을 인준하지 않을 경우 재가결 조치까지 해서라도 총무원장 불신임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로 회의에서 이제 우리 종회의 의결을 존중해 줄 것으로 믿고 만일에 그 원로 회의에서 그러한 존중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중앙 종회를 다시 열어서 재가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스님은 종회 불신임안 처리 직전에 총무부장의 진우 스님을, 기획실장엔 하감 스님을 임명하는 등 끝까지 총무원장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설정 스님은 이 자리에서 중앙종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종도와 불교, 사회,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총무원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설정 스님 불신임안이 종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종단 화합과 안정까지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아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수불자 대회를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주제로 조계종 사태 해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한국 지식인 불자를 대표하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천년고도 경주 황룡원에서 연중 최대 행사인 한국교수불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올해 대회의 주제는 한국 불교의 중흥. 최근의 조계종 사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불교를 위해서 불자 지식인들이 정말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불교는 가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도 지식인들은 손을 못 댔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살아난 거예요. 기조 강연에서부터 조계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송재훈 동국대 명예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파기한 권승들에겐 일벌백계로 계율에 따라 승적을 박탈해 승가로부터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음행, 절도, 살인, 사기 등 사바라이죄를 범하더라도 실형을 받아야 승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조계종 승려법 46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강간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승려 같은 비구를 처벌할 수 없어요.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말이지 철저하게 말하자면은 범죄 면허증을 내는 거야. 이게 46조에 고친 거는. 이거는 말이지 당장 내더라도 승려 대리라서 고쳐야 돼요, 여러분. 주제 발표에 나선 교수들도 저마다 한국 불교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교수들은 모든 문제가 돈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찰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포교를 담당하시는 포교성은 불교의 연구라든가 그 신도 전법에 좀 더 주력을 하시고 제가 신도와 이 사무성들은 좀 더 재정의 운영에 대해서 큰 목을 차지하면서 투명성을 기한다면은 문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출가 종무원 보직 임용과 재가 종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승려 노후복지 제도 마련의 필요성 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교수불자연합회는 이 밖에 한국 불교의 세계화, 한국 불교 문화, 인공지능을 비롯한 응용불교, 가나선과 명상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이며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향한 지식인들의 외침이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사부 대중 모두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장에 정청현 포교사가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청현 포교사를 서울지역단장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원력을 갖고 서울지역단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현 단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단이 표류했는데 지역단의 안정을 위해 단장을 맡게 됐다며 포교원과 포교사단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청소년, 도박 중독자 등 문화 소외계층의 사회 적응을 돕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됩니다. 사찰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가 바로 그것인데요. 조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비행을 저지르고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 사회의 차디찬 시선 속에 외부와 단절된 청소년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잇따라 마련됩니다. 경주 불국사가 지난 주말 울산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데 이어 속리산 법주사도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청주지방법원 관할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눔 템플스테이를 선보입니다.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아를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고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법주사는 오는 28일 청주지방법원과 MOU를 맺고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문화 향유 기회가 좀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 향유 기회를 좀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템플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사회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인 법주사, 그다음에 불국사라던가 화계사, 그리고 관음사, 길상사 등에서 나눔 템플스테이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템플스테이도 마련됩니다. 서울 화계사는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주민 지원단체인 마하 이주민센터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눔 템플스테이를 열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고민 해결과 사회 적응을 도울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의 경우 전통문화 체험 활동이 포함돼 한국 문화의 이해와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길상사는 오는 23일부터 1박 2일간 도박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참선과 포획 명상 등의 나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의 국제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동남아 관광객들의 템플스테이 참여 확대를 위해 베트남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동남아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심신치유 테마 코스를 처음으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심신치유 테마 코스는 자연과 음식, 치유, 명상 등을 주제로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템플스테이 테마 여행 상품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사업단은 전했습니다. 힐링과 치유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가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갖추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8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 등 3대 추진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먼저 2025년까지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150개를 신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시 군구 단위로 건립되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용 문제로 체육 활동을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현재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불자 지성인들이 손을 잡고 한일 불교문화 교류의 마중물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인 고려대와 와세다대 불자교우회가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민족사 고려대 출신 불자들의 모임인 고려대 불자교우회가 일본의 명문사학인 와세다대학 교우회 불교도문회와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단체는 우호 친선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한일 불교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양국을 대표하는 불자 지성인들이 공식적으로 문화교류에 물꼬를 트기로 한 겁니다. 두 단체는 앞으로 각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협력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 학교 불자 회원들이 상호 우호 교류 협력을 위한 오늘 소명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혜와 힘을 모아가지고 결실을 맺게 됐기 때문에 더 뜻깊고 앞으로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 보다 좀 핵심적이고 참신하게 아마 불교권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고대 불자 교회가 될 겁니다. 특히 협약식에는 불교 영화 선의 원작자이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본의 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조동종의 원로 오타니 테치오 스님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오타니 테치오 스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 철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와세다 대학 교우회 불교 도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스님의 이번 방문은 고려대 교우회의 초청으로 이뤄졌고 봉은사에서 특강을 진행하는 등 내일까지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私は仏縁ということを非常に強く感じております。これは本当に仏師としてのあれがなければこういう縁を結ぶことはできなかったんだろうなということを強く感じておりまして、今後これをもとに我々仏師が 고려대 불자교우회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BBS 불교방송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기법회를 통한 신행 활동은 물론 불자 인재 양성과 민간 차원의 불교문화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는 고려대 불자교우회. 한일 불교 발전은 물론 한국 불교 신행 문화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60일간의 제가자 하한거를 지난 14일 회항했습니다. 하한거 결제에 동참한 제가자들은 지난 2달 동안 가정이나 절에서 각자 생활에 맞춰 기도 정진을 이어왔습니다. 회항법회에서는 제가 안거 수행에 관한 의문사항, 불교 전반에 관한 궁금한 점을 스님들과 질의응답하는 증문즉설 시간을 가져 신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무술년 제가 안거 수행은 이번 하안거가 8번째로 20개 사찰과 신행단체에서 1,500여 명의 불자가 동참했습니다. 제주 설림사가 참회 정진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자비도량 참법기도에 나섰습니다. 설림사는 자비도량 참법기도 입제법회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회향 때까지 열흘 동안 대웅보전에서 매일 저녁 8시 경전 한 권씩을 독송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란분절에 앞서 설림사는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도 자비도량 참법기도를 통해 죄업의 고리를 끊고 보살행의 삶을 발언하는 계기로 삼아왔습니다. 기도에 동참한 신도들도 자신과 가족, 이웃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비의 삶을 살아 이 모든 공덕을 원만히 회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불광사가 창건주 권한 등을 둘러싸고 내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광사 종무원들이 조계종 산하 사찰로는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불광사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신도들의 종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력 사태를 계기로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님과 종무원들에 대한 폭력 중단과 당사자 참회, 업무 방해 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고 박홍우 불광법회장의 사퇴와 조속한 주지 임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불광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창립총회를 열고 지난 10일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와 미국 UCLA 불교학연구소가 UCLA 로이스홀에서 제6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과 UCLA 불교학연구소장 로버트 버스웰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이 산재한 대전 원도심에서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 문화예술축제가 펼쳐집니다. 대전시는 오늘과 내일 중구 중교로 일원에서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대전 문화재 야행, 대전 블루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비무장지대를 달리는 투르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오는 31일부터 5일간 DMZ와 접경지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주최하는 제3회 투르드 DMZ 대회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제 청소년 도로 사이클 대회로 서해부터 동해까지 DMZ 접경 지역 전역을 횡단하는 5개 구간 479km 코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서민들의 올바른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한 서민금융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저신용자들은 서민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사채시장 등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금융 사각지대를 없애고 서민금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을 권은희 보도국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은 금융감독원 과장 재직 당시에 실존 인물로 보이스피싱에 자주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다가 서민금융연구원장으로 변모를 하셨는데 서민금융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그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 고리사채 피해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왜 그 서민금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을까 그 많이 안타까워하다가 제가 2016년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나와서 많은 그 현장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연구소가 필요하다, 연구원이.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서민금융지원센터도 있고요. 서민금융진흥원도 있는데 이 서민금융연구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뭐 그 상담센터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을 그 실행하는 집행기구고요, 집행기관이고 저희 연구원은 이제 그 이론적 토대라든가 뭐 실질적으로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이런 거에 연구에 집중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는 이제 몇 년 되진 않았지만 서민금융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서민금융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그 한 10여 년 동안 그 53조 원의 이제 서민금융 그 정책 자금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양적인 그 지원에 치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개인별로 그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자금을 그 필요로 하는 분한테는 자금을 공급하되 상환 능력을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빚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신용회복 지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워크아웃이라든가 법원의 개인 회생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서민금융주치의를 양성하고 있는데 서민금융주치의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수렁에 빠지신 분들을 이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놔놓고 있다가 다시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서민금융주치의는 이제 6개월, 1년 지속적으로 그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 그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서민금융연구원 어떻게 키워나갈 계획이신지, 서민금융연구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서민금융연구는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그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정말 그 지속 가능한 정책이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는 연구를 해 나갈 거고요. 진짜 그 채무로 인해서 두렵고 뭐 이렇게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이런 분들은 힘을 내고 이거를 전문가를 찾아서 빨리 상담을 해가지고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이 결국 가결됐습니다. 조계종 역사상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에 상정돼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오는 22일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원 24명 가운데 과반인 12명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조계종의 내분 사태가 세속에서 화제를 모으고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안타깝고 적절치 못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조계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종단, 우리 사회 정신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는 종단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8월 17일 금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